요새 증시에서는 곡소리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나 홀로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6% 정도 올랐는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난리가 나 있는 와중 중국은 지준율을 또 내리기도 했고요. 경기 부양이 급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만 상황이 좋아서일까요? 중국은 외환시장이 개방이 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일단은 정부 목표치보다 낮은 2%대 공세에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2분기 GDP 나오고 또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세계가 긴축을 외치는 이때에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고 있다. 요거 무슨 소린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중국이요. 다른 나라는 보면 사정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간다. 그 중국 증시는 오른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크게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되겠죠. 일단은 지금 중국이 뭐 돈을 많이 풀고 있죠. 한 네. 645조를 벌써 풀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양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좀 믿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도시 봉쇄 완화가 이제 계속 지금 이런 이제 있었다가 이제 완화되면서 방역 규제 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중국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중국 증시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지난달 6월 달만 보더라도 지금 뭐 순매수 한게 지금 한 920억 달러 정도 샀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뭐 신흥국 시장을 보면 한 196억 달러 정도를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나홀로 성장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그널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지금 매수를 신호를 알리는 지금 중국 신용 잔고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반적인 뭐 하반기는 뭐 여러 가지의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우상향의 어느 좀 방향성은 보이고 지금도 글로벌 자금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은 팩트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상황을 보면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거든요. 물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둘 다 좀 독특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뭐 상황이 다르다고 치고 중국은 물가가 2%대 중국 정부의 물가 목표치보다 낮잖아요. 이게 봉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중국 물가는 끌어오르질 않은 겁니까? 일단은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있는데 지금 중국은 계속 좀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금리나 낮추고 있는 것은 일단 중국 지금 급한 경제적인 불을부터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 이제 내수 소비가 안 도니까. 그래서 일단 그림은 이런 겁니다. 금리를 낮추면 일단 위안화 가치가 조금 이제 하락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가 안 되는 상태는 수출이 증가해야 되고 수출로 해서 버텨야 된다. 수출이 버텨줘야지만 경제 성장이 되고 경제 성장이 돼야지만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뭐 바로미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큰 거고 일단은 물가가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느냐 두 가지죠. 일단은 아무래도 체제의 특성상 강력하게 이제 중국 정부 물가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은 그 여러 가지 물가 CPI 중에서 가장 큰 게 돼지고기거든요. 돼지고기를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주식이고 생필품인 거죠. 그게 뭐 돼지고기 가격은 중국 인플레이션의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CPI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미니 식유천, 그러니까 뭐 식량이 뭐 국민 생활이 근본이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 중에 핵심은 돼지고기다. 그래서 이걸 잘 컨트롤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근데 불안합니다. 지난 4월부터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4월부터 오르고 있고 그럼 5월 또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돼지고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바로 지금 중국 CPI 가격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에서 올 초까지 해서 정부가 나섰죠. 그래서 가격 급등 뭐 대응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사료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 관련된 기업 다 모아서 가격 담합하지 마라. 소집했군요. 소집했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 네. 가격 그 재고 쌓아두지 풀어라.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니까 지금은 한 2.5% 지금 한 2.5%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범위 안에서 지금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를 사실상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건데 돈을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 물가를 걱정한다는 게 앞뒤가 사실 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계속 지준율 낮춰서 사실상 부양책을 쓰는 거 요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 경제 성장을 보면 세 가지로 봤을 때 수출, 투자, 소비. 수출이 지난 4월 5일 지금 상하이 봉쇄되면서 중국에서 물량이 나가야 될 게 동남아로 많이 이전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수출로 버텨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수출도 이게 지금 동남아로 같은 게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소비는 지금 이제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지만 아직까지도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제 공세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은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간절한 상태에서 그냥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올해 쓸 것들을 지금 6월 달에 아까 645조를 다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건 안 되면 만약에 2분기에서 이제 뭐 곧 6월 15일 날 나오거든요. 수치가. 근데 지금 한 1%또 이하라고 봤을 때 3, 4분기를 지키려면 내년까지도 지금 끌어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지금 급하다. 마음이 급하고 이게 20차 당대회까지 잘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가을까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스무스하게 3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 불만이 많아지고 최근에 중국 내부에서도 뭐 그런 이슈가 있지만 지금 금융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돈을 물려달라는 등 해서 집회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니 뉴스 은행에서 보셨나? 7조 원을 지금 인출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 좀 희한하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풀고 각 지방 정부에서도 안간힘을 쓰는데 7조 4천억 원을 돈이 물렸다. 없는 거죠, 지방은행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된 거죠. 그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그 앞에서 그러니까 현안성 정조 같은 데서 그게 이제 인민은행 분점이죠. 그 앞에서 몇천 명이 와서 돈을 달라 이런 식의 이런 이슈가 커져 버리면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더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 지금 글로벌하고 지금 완전히 결을 다르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부적인 이슈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럼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지금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지금, 저는 여기에서 중국 정부가 참 급하구나 이걸 간접적으로 좀 체감을 했던 게 부동산 시장 정책이 바뀌었다 이 부분이었어요. 네. 보면 상반기에 부동산 100대 기업 매출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보면 부동산 회사들 막 헝다 같은 회사들 굉장히 치고 그랬잖아요. 네. 또 올해 보니까 부동산 규제도 슬슬 푸는 거 보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까지 풀어야 될 만큼 지금 급하구나. 전 그런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출하라는 거죠. 대출을 해서 집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중국 경제 하반기 4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전력난 계속 될 겁니다. 이슈가 또 터질 거고 원자재난 될 수 있고 취업난 이것도 골치 아플 겁니다. 네. 그다음 4번째가 말씀한 디폴트 사태. 그러니까 헝다 같은 큰 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까 지금 100대 기업 매출이 지금 확연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5월, 6월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규주택 뭐 판매가가 뭐 지금 거의 뭐 전년 동월 대비 한 5-60%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값이네요. 안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사는 이유는 결국은 일단 주택 구매 심리가 지금 뭐 지금 안 좋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집값 상승 억제로 해놔서 투기적 수요를 뭐 찾겠다 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수요도 감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도는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집을 사라고 지금 모기지도 지금 금리 인하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645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 6대 영역의 33개의 부양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집 사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급하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여력을 가불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급전을 당겨다 쓴다 이런 의미인 건데 봉쇄됐던 상하이 사실 좀 놀랐어요. 상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를 한 달 넘게 봉쇄를 할 한 수 달이 더 있다는 되죠. 게 훨씬 더 되는 기간인데
수도 베이징에서도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다. 즉 요즘 중국에서는 안 벌고 안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제 소비 자체가 지금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경험을 하신 분들, 저도 작년에 상하이에서 봉쇄를 해왔고 격리를 했지만 아 그때 상하이에 계셨어요. 엑스포에 제가 기조발자로 아 갔었는데 그러셨구나. 이게 원래는 좀 짧은 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상하이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길어진 거예요. 아니 봉쇄 당시에 거기 계셨으면 얼마나 갇혀서 계셨던 거예요? 거의 3주죠. 네. 아니 3주 내내 2주는 이제 그러니까 지정 격리를 해야 되고. 외국인이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 엑스포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 기조발전 한다가 좀 패스트트랙을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심해진 거죠.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뭐 매우 당황스럽죠. 근데 생각해 주십시오. 상하이 이런 데는 한 달, 뭐 2달 이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매우 당황스럽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오지 않는 뭐 자살한 사람도 많고 이런 사태가 매우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태가 또 올 수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매우 크다라는 것.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증가율도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3월 달에 6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매 판매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비 지금 인민은행 통계를 보면 주민들의 저축액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지난 5개월 정도 합쳐보니까 한 1천조 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와. 우리 돈으로. 돈을 안 쓴다는 얘기네요. 안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불확실성을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규제 완화를 했는데 지금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상하이는 지금 보니까 PCR 2번씩 의무적으로 시킨다고 하고 지금 뭐 점점 퍼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광동성도 요즘 최근에 또 네. 우리가 지금 확진이 늘어나는 것처럼 중국도 지금 또 생기기 때문에 근데 예전처럼는 안 되겠지만 계속 이런 것도 일어나니까 근데 안 되겠지만 안 될 거라고 중국인들이 믿는데 그래도 모른다. 또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비가 이제 점점점 불확실해지고 일단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돈 안 벌고 일 안 하면 못 버는 거니까 돈 안 벌고 안 쓰겠다라는 게 지금 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우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비가 더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전체 경제 성장 63%가 소비가 지탱을 합니다. 63%가 GDP 63%가 빠져버리면 수출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이 또 안 될 것 같아. 작년은 버텼죠. 그럼 남은 것은 투자밖에 없는 것들이죠. 아, 참 그 중국 경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증시 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올라간다 이게 꼭 좋은 현상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이슈를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재정 상태도 궁금해요.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15일에 나온다고 하는 2분기 GDP가 지금 정부가 우리가 5.5%까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1%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그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데 재정 상태 괜찮습니까? 이거 이슈가 이제 크죠. 야,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일단은 지금 재정 지출액을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재정은 이런 거죠. 이렇게 쉽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 특히 지방 정부로 봤을 때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토지 분양금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지어야 돼. 부동산. 근데 부동산 규제와 침체로 인해서 지방 재정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세해줬죠. 환급해줬죠. 뭐 이런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이제 기관들 보고서를 보면 이 지금 이 재정 부분이 적자가 지금 한 차이가 격차가 한 뭐 우리 돈 한 300조 원 될 것이다라고 보고 뭐 다른 뭐 글로벌 기관들 뭐 대표적으로 뭐 노무라 증권 같은 데이터를 보면 아니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우리 돈은 한 1,165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메꿀 것의 부분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완화. 그러니까 토지 분양금을 계속 거둬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가 그럴 것 같고 두 번째는
적자 규모가 좀 나더라도 결국 특별채 뭐 그다음에 지방 정부 이 특별채권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까지 지금 내년도 잡혀 있는 쿼터까지도 지금 뭐 끌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한 우리 돈 291조를 더 끌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민간 협력 투자 개발이죠. PPP라든가 혹은 지방 국영 기업들이 갖고 있던 거 매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타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해서 지금 버텨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작년까지 우리가 기억했던 게 공동부유 정신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이거 척결하자. 대표적으로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빅테크, 부동산, 이 떼돈 번 사람들 잡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조도 좀 변하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빅테크 규제 완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빅테크 규제 완화가 맞습니다. 지금 완화된 기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6대 영역 33개의 부양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동부유와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공동부유 원칙은 일단 간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편이었는데 네.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는 건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을 완화하는 게 이유는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 졸업자들의 이 실업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올해가 1,076만 명이 졸업을 하는데 지금 중국 그 대학생 실업률을 그러니까 한 18세에서 26세 실업률이 중국 데이터에 하면 한 18.6% 정도. 전체 실업률은 한 5% 정도 되는데 네. 이 젊은 친구들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작년에 뭐 매우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시진핑 주석을 가장 지지하는 게 젊은 Z세대인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분. 그래서 이제 빅테크를 지금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업 규제 완화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뭐 빅테크라든지 공동부유 그다음에 있는 사람을 돈을 걷어서 한다는 공동부유라는 부분에 기존은 가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일단 실업률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18%가 넘는 이 청년 실업률을 어느 정도 낮추지 않으면 매우 큰 심각한 리더십에 도전을 받게 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실업을 못하고 북경대를 나오고도 주차장 단속을 한다라는 뉴스가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큰 도전인 것이고 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도고 있는 것들이죠. 현재 분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교수님 그 칭화대 동문들도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 동문회장인데요. 칭화대 출신들이 아무래도 좀 네. 그것도 기술 쪽 관련된 게 많다 보는데 예전하고는 확실히 좀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는 게 확실히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네. 자, 우리 2분기 GDP 15일 날 나온다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 이번에 어떤 성적표 받겠습니까? 지금 1% 미만으로 지금 거의 다 지금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1% 미만이요. 네. 지금 뭐 중국 학자들은 뭐 지금 평균치로 내보니까 0.94% 정도 나와요. 야.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도 지금 뭐 한 요 정도 비슷하게 잡고 있는데 그럼 올해 2분기가 이제 그렇다라면 뭐 2분기는 원래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 정부도 네. 그걸 감내하고 했는데 그럼 올해 3, 4분기 어느 정도 끌어올리느냐 그리고 올 2025년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3.5%는 분명히 일단 방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로 일단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그때까지 잘 잡혀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래서 뭐 4% 이상 보는 글로벌 뭐 이코노미스트도 많은데 저는 한 3.5에서 4% 사이 연간. 정도 연간 올해 볼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것이 가장 그 정도 해야지 이 자리가 한 600만 개, 600에서 한 700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마지노선으로 그 정도 보신다. 우리 네. 15일 날 나올 2분기 중국 GDP 우리 수출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직결돼 있는 문제라 요거 지켜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숫자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